안녕하십니까.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즉 체외막 산소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의 재활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학과의 고령은입니다. 환자가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매우 나빠져서 약물이나 기계호흡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에크모, 즉 체외막 산소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에크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맥에서 피를 받아서 산소화한 후 산소화된 피를 다시 정맥으로 넣어 폐의 기능을 보조하는 VV 에크모와 정맥에서 피를 받아서 일정한 속도로 동맥으로 피를 넣어주어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VA 에크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기계 환기로 적절한 산소화나 환기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환자들이 에크모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당시 격리실에서 에크모를 삽입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중환자들이 왜 조기에 운동을 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중환자 재활 전문가들이 중환자실 환자들이 조기에 운동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침상 안정에 의한 합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중환자실 획득 근력 약화의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재활을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여러 장애 요인들은 개선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실행 가능하고 환자의 진정제 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요. 기능적인 예후를 향상할 수도 선망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기회를 확장하고 중환자실에서 조기 퇴실할 수 있도록 도와 전체 자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크모 환자의 왜 재활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운동 및 재활은 중환자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하고 에크모 처치를 받고 있는 환자는 심폐기능 부전 중 가장 중증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운동 부족과 근력 저하의 위험이 가장 크고 에크모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크모를 적용받는 환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는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식 대기를 위하여 또는 심장이나 폐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행을 받습니다. 먼저 이식 대기 중인 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식 대기 중인 환자는 말기 호흡부전이거나 말기 심부전인 환자일 것입니다. 말기 호흡부전의 경우 폐 기능에 의한 폐 고혈압 또는 우심부전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어 캐뉼라 삽입 전략이 다양할 수 있고요. 말기 심부전의 경우 에크모만으로 심기능을 요구량만큼 따라가지 못해 추가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말기 호흡부전으로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에크모를 적용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기한 환자 26명과 재운 상태에서 대기한 환자 34명을 비교하였습니다. 검정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기한 환자이고 점선이 재운 상태에서 대기한 환자인데요. 생존 분석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기한 에크모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말기 호흡부전으로 에크모를 시행한 후 폐이식을 대기했던 환자 72명을 폐이식까지 진행을 성공한 환자 40명, 시행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 32명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폐이식을 받을 수 있었던 환자와 사망 환자 간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보행 가능 여부가 폐이식 성공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복을 위한 교량으로 에크모를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교량으로 에크모를 적용하는 경우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급성 시민성 쇼크인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초기에 이런 환자들은 임상적 불안정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에크모 장비를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를 한다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이 연구는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경험해 본 기관들에서 보고한 연구들을 모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정리한 체계적 고찰 보고입니다. 29개의 관찰 연구와 1개의 무작위 연구에 등록된 1157명의 환자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VA 에크모, 즉 심장 문제를 도와주는 에크모를 적용한 경우 혈압 변화가 11% 정도에서만 관찰되었고, 다리 쪽에 관이 있는 경우 3% 정도에서 약간의 출혈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운동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적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앞선 보고처럼 큰 문제 없이 에크모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하고 가능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삼성서울병원의 에크모 환자 재활 가능 여부 평가 도구입니다. 먼저 환자가 말하는 것에 대답 가능한지, 의식이 적절하게 깨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식 상태가 양호하다면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학적으로 재활치료를 수행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은 그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일 다시 재활 가능한 상태인지 평가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재활치료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 환자 중 가장 중증도가 높은 환자라 볼 수 있는 에크모를 시행받고 있는 환자에게 재활을 실시할 때엔 단 하나의 실수도 피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재활이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에크모 환자의 재활은 인텐시비스트,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 에크모팀, 중환자 간호,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매일 에크모 환자의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재활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인텐시비스트, 물리치료사,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가 모여 어떻게 어떤 단계로 재활치료를 진행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재활치료를 할 때는 담당 간호사 및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 인텐시비스트의 모니터 하에 진행을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많은 인력이 모여 함께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재활치료를 하려면 환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나 폐가 중증으로 나파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VV 에크모, 즉 폐기능을 돕기 위한 에크모를 시행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목표로 하는 산소 포화도를 88% 이상으로 설정한 후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도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관의 크기를 바꾸거나 추가로 도관을 넣는 등 여러 방법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 환자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산소화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에크모를 시작할 때부터 재활치료에 용이하도록 하나의 도관은 내경정맥을 통해 넣어 다리 쪽으로 넣는 관의 수를 줄이는 것도 재활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환자에게 재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평가되고 예방관리가 되어야 되고 자발각성 시험과 자발호흡 시행이 필요하며 진통제와 진정제를 적절히 선택하여 불편함 없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환자실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선망에 대한 평가, 예방, 관리도 잘 되어야 조기 운동 및 재활이 가능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중환자실 해방번들의 하나하나를 잘 해내야 환자를 깨우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안전한 재활치료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크모 관점에서 에크모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체크하여 파악하고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상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각 기관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